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전 앞에 실용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실용세 중에서 생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생활세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 대체로 전시회를 통해서 주로 순수 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대부분 하죠. 저도 뭐 사실 개인전을 한 26, 7회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서 왔지만, 사실 순수 작품만으로 전시회를 해서는 이 서예가 현실 생활 속에서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서예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예 작품 활동을 해 나가면서 이 순수 작품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죠. 장식적인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것이고, 또한 그 순수 작품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상당히 많은 개인전을 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또 느끼고 있어서 조금씩 개인전에서 실용 작품을 수용하기 시작을 한 것이 상당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예 작품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실용서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서예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보탬이 되면서 서예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용서예 중에서 제목을 제가 뭐 생활서예라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예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 갈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실용서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공적인 관점에서 실용서예가 좀 소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전주서예 비엔날레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연이어서 정규 전시회와 더불어서 매년 2년마다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참작을 하셔서 한번 실용 생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컴퓨터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글씨를 직접 쓰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 서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 서예 활동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하는 것이 서예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서예를 조금 예술적으로 적용할 것이 어떻게 되냐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손쉽게는 우리가 옛날에는 손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볼펜으로 주로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서예인들의 경우에는 따라서는 붓으로 손편지를 쓰는 경우가 좀 드물지만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편지 봉투에다가 쓰는 경우가 좀 의례적인 경우가 들어있죠. 예를 들면은 결혼식을 한다거나 조문을 한다든지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또는 회감형 고희전 같은 거 있죠. 고희연 같은 데서는 볼펜으로 쓰기보다는 조금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붓으로 쓰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은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서예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비교적 전체적인 면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지만은 조금 분류를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은 문방사보를 중심으로 한 문구류가 있죠. 문구류가 있어서 그 문구류에다가 글씨를 적용을 해가지고 글씨를 쓰지 않는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구류가 있습니다. 문구류는 뭐 벼루, 뭐 종이, 붓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기타 문구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붓을 쓰고 난 뒤에는 붓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죠. 붓을 걸어두는 보통 필가라 그러는데 필가 붓걸이입니다. 붓걸이인데 보통 뭐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옵니다만은 나무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무에다가 글씨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각의 요소가 접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필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문진이 있죠. 문방사구에 문진이 비교적 좁지라고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기해서 넣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문진, 필가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서 순수 장식적인 목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문방에는 주로 뭐냐면 여러 가지 서류나 편지 이런 두루마리 종류를 끼워드는 것이 있는데 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고비라는 것이 있는데 요 사이는 서류가 뭐 별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서류나 물건들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고비류가 있습니다. 장식적이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용도로서 전통적인 고비 공예를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문방구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은 글씨를 쓰다가 친구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구류에다가 여러 가지 글씨나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뭐 차 도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차를 끓이는 다관, 그죠? 거기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쓰거나 새기기도 하고요. 차를 마시면 차 탁이 있지 않습니까? 차 탁이 비교적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부분적인 위치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새겨 넣는 경우죠. 이것도 일종의 서각이 첨가된 경우죠. 그리고 차를 마실 때 밑에 차 받침이 있죠. 그 차 받침이 있고 차를 다 마시고 나면 위에 덮어두는 다포가 있죠. 다포죠. 다포가 있고 그 외에 찻잔이 있는데 찻잔의 경우도 글씨나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구리에는 대체로 도자기 종류나 천유, 섬유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섬유에는 직접 그린다든지 도자기에는 직접 그려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완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대체로 글씨 쓰는 사람들이 주로 비교적 실용적으로 적용이 되는 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통 개인전을 하면은 제일 큰 작품이 병풍을 보통 두고 또는 부분적으로 구석진 부분에서는 가리개라고 해서 2개 주죠. 그것이 순수 작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전통 사회에서는
병풍은 그 실용적인 용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풍도 실용서예 중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이뤄오는 것 중에 표구 양식 중에서 병풍과 가리개가 실용서예의 전통적인 표구 양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것도 실용서예 중에서 생활서예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표구 양식에 있었어요. 그 이외에 문방이나 그 집 전체에서 글씨가 적용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요거는 생활서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가면 보통 그 집에 현판을 걸어서 집 이름을 당호를 새겨서 현판을 걸고 이 기둥에다가 주린을 달죠. 그것도 어떻게 분류로 보면 생활 공간 속에서의 서예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현판에 관련해서 일단은 제외하기로 합니다. 그 외에 집 속으로 들어와서 일상생활 도구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목공예류입니다. 목공예류 중에 한번 살펴보면은 옛날에는 요새는 거울이 있지만 옛날에는 경대라는 게 있었죠. 경대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거울을 거치를 하는 여자들 주로 화장하는 화장대죠. 거기에다가 글씨가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이 등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호롱을 들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다가 현대적으로는 이 옛날 그 등이 현대적으로 바뀐 것이 말하자면 스탠드죠. 스탠드. 그래서 이 스탠드도 서예적인 요소 또는 그림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섬유류를 보면은 섬유류는요 다구 중에서 다포와 찻잔, 받침 이런 것이 섬유에 들어가죠. 그 외에 옛날에는 커튼류가 있었죠. 커튼류인데 창호와 관련된 커튼류가 있는데 요새는 커튼도 치지만 커튼에서도 글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가 있고 그 커튼이 현대적으로 적용된 것이 롤스크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롤스크린이 있죠. 롤스크린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수도 있지만 요거는 실제로 프린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서 롤스크린을 좀 크게 족자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크게 해서 병풍같이 긴 이 유리창에는 긴 병풍 같은 작품을 그대로 또 올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병풍을 둘 수도 있겠지만 현대 구조에서는 병풍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롤스크린 같은 데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중에서는 요새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면은 수건을 돌리는데 거기다가 조금 서예적인 요소를 더해서 수건에는 글씨가 잘 먹지 않죠. 그래서 조금 섬세한 도자기나 수건, 고급 수건, 손수건 같은 데다가 글씨를 적용을 시켜서 쓰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상을 보면은 나무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요새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문패가 다 붙어 있어요. 나무로 주로 만든 것이 사람이 많은데 도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문패를 새겨서 한번 새겨보는 거죠. 문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무를 표시하는 그 명패가 있죠. 직장 생활하면 단체장이나 부서를 표시하는 명패류 이런 것도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글씨를 조금 더 서예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외에도 요새는 상장류인데 감사패가 굉장히 많죠. 요새 감사패는 크리스탈류에다가 식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재활용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우선에는 보기 좋은데 환경상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장류를 좀 서예적 요소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상장류에는 화선지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족자 형식으로 만들거나 또는 그 본문을 직접 써서 어떤 나무나 여러 가지 소재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도 조금 우리 생활 속에 글씨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요새에는 또 에어컨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다, 그죠? 그래서 부채 같은 것이 현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채점만 해서 순수 작품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실질은 실용품입니다, 그죠? 바람을 일으켜서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햇빛을 가리는 이런 용도로서 부채도 현대적인 어떤 풍류에 해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용적인 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부채도 생활서의 영역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죠. 그리고 보통 사람 만나면 인사할 때 명함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명함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식자리를 쳐넣으면은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서야 하는 사람은 조금 이름을 붓으로 쓴다든지 상호를 붓으로 쓴다든지 해서 명함에다가 글씨를 써넣으면 일반적인 명함 하나보다는 조금 차별화되는 서예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굉장히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열쇠, 한때는 열쇠고리라는 게 열쇠고리가 필요했었던 시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열쇠고리가 조금 많이 키에 열쇠에 이런 것이 전자화돼서 고리가 그렇게 필요 없지만은 열쇠나 또는 핸드폰 거리 이런 것도 많이 요새는 핸드폰이 달라짐으로 해서 핸드폰 거리도 조금 쓰지는 않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열쇠고리, 그리고 이 목걸이 있죠. 목걸이에 보통 조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목걸이에도 한번 글씨나 서예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장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이 되면 티셔츠 종류를 많이 입는데 또는 바깥 옷에서도 주로 그림이나 글씨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로가 모르는 영어를 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 좀 쉽게 이해하기 쉽고 조금 예술적인 표현이 된 작품을 옷에다가 티 같은 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걸어 다니면서 살아 움직이는 서예 작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실용서예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보다는 일본이 조금 앞서 있고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상해 미술관을 가봤는데 거기는 전통 예술 작품을 상품한 것도 많지만 그 서예 작품을 각종 생활 용품에다 적용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말하자면 양산 있죠. 양산 우산 같은 데다가 문양을 글씨나 그림을 넣는 경우, 지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마우라 같은 거 또는 넥타이 이런 데다가 글씨를 적용한 경우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그런 데는 적용하는 경우를 보기가 좀 힘들고, 특히 전통 서화 작품을 초중등 고등학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자 있지 않습니까? 자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또 대외로 선전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상당히 중국이 이런 실용서의 적용에서는 상당히 앞서간다는 것을 제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상해 미술관에 한번 가시면은 한번 관심 있게 아트샵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생활 서예 용품이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봉투에다가 붓으로 쓰는 것은 일반 서예 활동하고 똑같겠죠. 그렇지만은 다퍼나 이런 것은 천에다가 바로 쓰거나 바로 그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점 할 때는 손으로 직접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다량을 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것을 프린터를 해야 될 경우에는 프린터를 하는 데 대한 방법이 제작 방법을 좀 알아야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무 같은데 서각을 할 경우에 역시 서각의 기법을 또 알아야 될 필요성이 또 있고, 그죠? 예를 들면은 천유에다가 내 작품을 좀 다량 복제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가장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미술 영역 중에서 실크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을 남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좀 실크 스크린의 기법을 좀 배워서 본인이 직접 해보는 방법도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자기 같은 거 할 때는 직접 도자기에다가 작품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어떤 작품을 어떤 소재에 필요한 재료에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하나 감안을 해 두시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때는 컴퓨터와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류들하고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법이나 재료 도구를 해서 직접 해본 것도 많고, 그리고 컴퓨터 의뢰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제작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부분적 그렇게 큰 기계가 아닌 경우는 제가 직접 준비를 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서예를 통해서 글씨를 쓰는 사람이 딴 사람하고는 좀 달리 조금 자기 작업하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서예적 방면에서 조금 달리 할 필요도 있고, 출품을 꼭 순수 작품도 하겠지만은 이 생활 미술, 생활 서예적인 이런 요소를 병행해서 전시를 함으로 해서 서예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품목에 따라서 저가로 다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어느 정도 소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경우에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인사차로 오는 사람들이 작품은 사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저가의 여러 가지 종류의 작품을 생활 미술을 같이 병행함으로 해서 자기 작품을 꼭 작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쓰는 용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사갈 수가 있어서 서예 문화를 생활 속에 확장하는데, 그리고 작가로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양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예나 특히 문이나 이 두 영역을 생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약간씩 전문화시켜 나가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상품이 되겠죠. 예술적인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상품이 너무 개발되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미술관, 박물관마저도 하나 사고 싶다 하는 이런 고급 문화 상품을 꽤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 서예 용품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상품화해가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사업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산업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그냥 너무 그 옛날 글꼴에다가 옛날 내용을 옛날 재료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예가 쇠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 생활 서예를 관심을 가지시면 생활도 재미가 있고 서예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가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좀 세부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실용서예가 다 끝나면은 하나하나씩 품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실용서예 중에서 생활서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